저희 둘은 다한증으로 좀 고생을 했고 다한증 수술 받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공교롭게도 둘 다 피아니스트인데 둘 다 손에 땀이 워낙에 많았던 사람들이어서 네, 네. 오늘 뭐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땀이 정말 많이 났고요.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이제 땀이 많이 났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일단은 뭐 피아노 치는 것도 힘들었고, 왜냐면 너무 미끄러지니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은 시험 볼 때, 어릴 때 저희는 갱지에다 시험 보잖아요. 그 갱지가 찢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막 어떻게 하지 막 되게 당황했던 적들도 많고, 이렇게 부싯돌처럼 한번 쓱 마찰하면 여기 땀이 갑자기 송글송글 맺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막 그걸로 애들 앞에서 장기자랑하고 이럴 정도로 진짜 많이 났죠. 시험하면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갱지에다 시험을 볼 때 갱지가 뭐 쪼글쪼글해지고 찢어지는 것도 저도 경험을 했고, OMR 카드에 답변을 마킹을 하는데 이렇게 잘 마킹을 하다가 잘못 만지면 이게 싹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촉박한데 바로 직전에 새 거를 받아서 확 얼른 다시 마킹을 옮겨줬고 그랬던 적도 있고, 핸드폰으로 이제 통화를 오래 하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보면 핸드폰 뒤편에 이렇게 물이 분무기로 뿌린 것처럼 송글송글하게 맺혀 있는 걸 보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랬던 적도 저는 되게 많았어요. 운전할 때 핸들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돌릴 때 이게 확 컸던 적이 저는 몇 번 있어가지고 늘 그 핸들 커버를 끼웠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옛날에 지하철, 왜 지하철 표 가지고 다녔던 거 기억나요? 그 정액권. 정액권 막 이런 거. 나는 그 지하철 표가 너덜너덜해졌어. 젖어서. 맞아. 너무 옛날 얘기다. 피아노 칠 때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일단은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고, 이게 흰 것만도 미끄러운데 검은 것까지 잡으려면 땀이 있는 상태로는 늘 그게 불안불안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곡을 선택하는 데 고려해야 되는 요소였어요. 이거는 치다가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쳐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할 정도? 그리고 이게 땀이 나면 식어요. 그래서 차가워져서 이게 손이 막 얼고, 원래도 수족냉증이 있는데 막 더 차가워지니까 그게 무대 위에서는 손이 잘 안 돌아가게끔 느껴지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약은 제가 봤을 때 약국에 파는 클로라는 약이 있어요. 데오드란트처럼 생겼는데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뭐 씻었나? 그렇지. 아무튼 그게 자기 전에 바르는 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효과를 사실은 못 봤어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거나 뭐 내성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덕을 본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시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늘 쓰긴 했는데, 저는 워낙 어릴 때 수술을 해서 제가 했던 시도들은 화영 선생님보다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이비 파우더였어요. 아가들 엉덩이에 땀띠 나지 말라고 바르는 하얀색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소지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뭐 콩쿨이나 시험 갈 때 항상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떡칠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건반이 또 하얘져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수건까지 들고 가서 아무튼 세트로 세팅하고 오는 이제 그런 단계를 늘 밟았었죠. 저는 예술쌤에 비해서 되게 나중에 수술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 미국 유학 가서 석사 시절까지 버티다가 20대 중반에 수술을 한 케이스라서 그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사실 할 수 있는 시도들은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은 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글로도 당연히 발라봤는데 저는 그걸로 이렇게 큰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저같이 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조금 얻어서 서울 어디에 가면 땀을 억제해주는 먹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데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뭐 약을 한 통 받아서 먹었는데
메코피롤레이트 뭐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은 이제 몸의 수분 배출 전체를 다 줄여주는 그런 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손 땀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이제 수분을 줄여줘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피아노를 칠 때 땀이 조금 덜 나는 건 좋은데 목이 너무 마르고 목이 칼칼하고 그게 조금 더 괴로웠던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도해본 그 다음 단계는 보톡스였어요. 손바닥에 보톡스를 맞아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주사를 그냥 딱 놓는 게 아니라 마디마다 다 하나씩 놓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서 주사를 되게 여러 방을 맞는 거예요. 한 30방 정도 각 손바닥에.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롭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저는 보톡스를 그때 난생 처음 맞아봤는데 근육 주사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근데 또 효과는 아픈 만큼 좋긴 했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아예 안 날 정도로 처음으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볼 수 있을 정도로 땀이 안 났는데 3개월이 딱 지나면서부터 주사 바늘을 중심으로 점점 땀이 안 나는 부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때는 그 중간중간 이렇게 하얀 점처럼 거기만 말라있고 나머지는 땀이 날 정도로 징그러운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3개월마다 주사를 맞아가면서 평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거죠. 부모님이 너무 큰 수술이고 위험하다 하고 굳이 그걸 해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무섭고 그냥 최대한 수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하다 안 돼서 진짜 이제는 해야겠다 하고 한 게 20대 중반이었어요. 저는 수술을 많이 일찍 했어요. 그때는 바양으로 98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예원 시험을 봤는데 예원 시험곡이 흑건이 나왔어요. 근데 흑건은 계속 블랙키만 건드리니까 진짜 땀이 나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흑건이 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왈츠를 선택을 해서 피아노를 쳤죠. 그게 되게 속상했던 걸 엄마가 아셨나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늘 불만을 토로했으니까 예원 시험이 끝나고 엄마가 저를 어디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그때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죠. 아직도 그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실 조명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참 엄마한테 감사하면서도 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발이 크시다. 어린 나이에 그 어린애. 수술 때 올리셨을까. 근데 감사한 마음이 사실 제일 크죠. 저는 그걸로 그래도 덕을 많이 봤으니까. 마취 깨고 마취 깨고 나서는 이제 간호 선생님께서 좀 힘들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여기서 뭐가 막혀 있는데 계속 이게 올라와요. 그때 예원에 한자 시험 외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마취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한자 시험 외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직도 그게 생각난다면서 늘 말씀하곤 하시죠. 저는 비교적 훨씬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수술을 해서 성인인 상태로 해서 저도 전신 마취였지만 입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당일 퇴원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마취가 풀릴 때까지 회복실에 잠깐 있다가 마취 풀리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런 거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수술을 해서 그런지 마취가 깨고 나서 그렇게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먹자 하고 식당에 갔을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슬슬 이게 풀리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막 여기 꽉 막힌 느낌? 그래서 못 앉아 있겠어서 식사를 아예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전신마취 수술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사실 진짜 큰 맘 먹고 해야 되는 수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많죠. 엄청 많아요. 일상생활이 이제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저는 수술은 했지만 아주 안 나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한 24시간 내내 축축해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23시간은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서 겨울에는 진짜로 얘가 다 불을 틀 정도로 건조하긴 한데 여름에는 좀 너무 덥다 싶으면 그래도 나기는 나고, 두 번째로는 긴장한 상태에서는 저는 무조건 그게 나더라고요.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저희 대학교 때 대학영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영어로. 순간적으로 손에 땀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이 신경 쓰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땀이 날 수밖에 없구나. 그때 그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제가 무대에서 손에 땀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떨리고 그게 긴장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땀이 난다는 걸 알고 그 이후로는 조금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법을 터득을 했죠. 사실 아직 터득까진 모르겠어요.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매번 연주할 때마다 땀이 올라올 것 같으면 좀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나 지금 땀 올라올 것 같으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저한테는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처럼 많이 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났는데 그것조차 싫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봅니다. 물론 단번에는 안 돼요. 이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를 좀 스스로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수술 이후로 일상생활에서 편한 것도 당연히 그렇고 피아노 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손을 씻은 직후인데 매번 무대에서 피아노 치기 전에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손을 씻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딜레이가 되면 땀이 또 막 올라오니까 제가 터득한 방법은 손수건을 늘 2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물을 조금 적신 손수건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마른 손수건에서 피아노 치기 직전에 손을 방금 씻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약간 젖은 걸로 물을 만들고 다시 닦고 바로 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손에 땀이 나면 손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핫팩도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데 챙겨야 될 짐까지 많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저를 긴장하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리허설 중에 화영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갑 끼는 거 진짜 싫다고. 맞아. 근데 저는 예전에 면장갑을 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땀이 나는데 식는 것도 더 싫으니까 이게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면은 그래도 땀을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면장갑을 몇 개씩 준비를 해서 흰장갑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끼고 있고 핫팩 싫지 않아요? 핫팩 싫죠. 근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난 지금도 핫팩을 의무적으로 약간 맞아. 가지고 아직도 있기는 그래요, 저도. 한데 핫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손이 더워지니까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는 해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저는 장갑이 면장갑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땀과 따뜻한 손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땀이 나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감수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손이 차가워지면 보통 이 끝에만 차가워져. 지금도 저는 여기가 온도가 약간 낮긴 한데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기도 한데 이렇게 끝에 정말 이 한 끝에 2마디? 나는 원래 여기도 늘 차가웠었거든. 그래도 늘 따뜻한 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한 사람은 예슬이가 유일한 제 지인들 중에서는 저도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같이 털어놓고 나도 그래서 막 공감해주고 그래요. 그래도 수술한 사람은 화영이가 유일하기는 해요. 저도 수술을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지만 주변에 예시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게 만일에 몇 명 더 있었다면 제가 수술을 조금 더 빨리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수술을 강추합니다. 네. 저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요. 수술한 것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고 다만 알아두셔야 될 게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손에 땀이 완전 증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체 일부에 어디론가 땀이 가기는 가요. 그리고 저희도 어디론가는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수술이 좀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스타 보다가 스타의 나인뮤지스 경리님이 나오셔서 다한증 수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다른 부위에 땀이 안 가게끔 요즘 그렇게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클로를 아직 바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손에 땀이 아주 안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땀은
글루는 저는 충분히 사실 커버가 되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긴장되는 상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안정법을 마인드를 찾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조금 많이 해본 편인데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사실 땀 나는 상태도 다 다르고 모두가 피아니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괴롭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견디고 사실 수 있는 정도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모든 분들에게 수술을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저것 방법이 많은데 이제 본인이 시도하실 수 있는 선까지는 조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3개월간은 정말 땀이 아예 안 나는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면 수술을 결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손에 땀을 주로 얘기를 했지만 손에 땀 말고 다른 곳에 땀 나는 것도 진짜 분들도 그치. 네, 고통이잖아요. 저 옛날에 시험 보는데 이 앞에 친구가 머리에서 땀이 툭툭툭 흘러가지고 진짜 열정적으로 치고 나왔는데 이게 땀이 보일 정도로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반에 보면 물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어디론가 땀은 당연히 나실 테고 그걸로 고생하실 텐데 각자만의 뭐 방법을 소득을 하셔야 네.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땀인들 고생하십시오. 네.